미국 워싱턴주의 작은 섬, 카마노. 평화롭고 고요한 이 섬은 단순한 휴양지가 아니라 한때 대담한 범죄자로 인해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은 바로 콜튼 해리스 무어, 별명 맨발의 도둑으로 알려진 청소년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미국 어디서든 흔하게 볼 수 있는 청소년이죠. 이 시기에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며 부모님과 사이가 틀어져서는 때로 반항심에 가출을 하기도, 잠깐의 시간 동안 비행을 저지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콜트는 신발도 신지 않고 여러 주택과 상점을 털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비행기를 훔쳐 타고 하늘을 나르기까지 한 인물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기록을 넘어 현대판 로빈 후드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전설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살펴보면 그저 화려한 범죄 이력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상처와 생존 본능이 얽힌 복잡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죠. 어린 시절의 시작, 고단한 삶의 서막. 콜트는 1991년 3월 22일 워싱턴주의 카마노 섬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어린 시절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콜튼이 아주 어릴 때 가족을 버리고 떠나버렸고,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콜튼은 트레일러 공원에서 자랐고 부모의 보살핌이나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고, 4살 무렵부터 이미 이웃들로부터 아동보호 서비스 신고를 받을 만큼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종종 혼란과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트레일러 안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던 그는 자신만의 세계를 상상하며 도피처를 찾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조종사가 되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7살 무렵부터는 숲으로 들어가 캠핑을 하며 집에서 벗어나려 했고, 그때부터 생존 기술을 터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캠핑을 하는데 필요한 생필품을 얻으려는 단순한 절도에서 출발했죠. 캠핑하던 곳에서 가까운 이웃의 집에서 때로는 맛난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훔치고 간단히 샤워를 하기 위해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던 어린 소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대담한 도둑으로 변해갔습니다. 맨발 도둑의 등장. 콜트는 도둑질을 할 때 발자국을 남기지 않으려 신발을 벗고 다녔고, 그 때문에 맨발의 도둑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음식이나 작은 물건을 훔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찰 순찰차나 소방서에서 값비싼 적외선 카메라 장비까지 훔치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겁니다. 어느 날은 침입한 주택에서 집주인의 컴퓨터와 신용카드 정보를 사용해서 6,500달러짜리 야간 투시경을 우편으로 주문할 만큼 대범해집니다. 도둑질은 필요에 따라 저질렀으며 충동적인 행동은 빠르게 다른 양상으로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절도와 기물 파손으로 학교에서 여러 번 퇴학당했고, 교실 밖에서도 계속해서 절도 행각을 벌였으며 장소를 불문하고 그가 가지 못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의 범죄 수법은 단순히 대담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철저히 주변 환경을 분석하고 경찰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행동했습니다. 그는 사춘기 동안 50건이 넘는 절도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었지만 숲속에서의 생존 기술을 이용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며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그의 본거지인 카마노 섬은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를 잡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나무 숲이 너무 울창해서 맨 앞줄 나무 너머가 전혀 보이질 않았으니까요. 그곳 지리가 훤하지 않는 이에게는 앞을 헤쳐나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숲에서 계속 살아왔던 콜튼에게는 그만한 도피처가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가끔 엄마가 만든 수제 해시브라운을 먹으러 트레일러에 들르긴 했지만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고, 경찰이 다가오면 이미 사라져 버렸으니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절도범 때문에 경찰들은 골치를 꽤나 썩고 있었죠. 첫 번째, 체포와 탈출. 하지만 그의 자유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콜튼을 쫓던 경찰은 그의 은신처로 추정되던 장소에서 수십 개의 피자 박스를 발견하고는 콜튼이 트레일러로 피자를 배달시킬 때를 기다렸다가 붙잡게 됩니다. 이때 그는 겨우 15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범죄 행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고분고분하고 착실한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 보안이 느슨한 시설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때를 결코 놓치지 않고 결국 그곳에서 탈출해 또다시 자유의 몸이 됩니다. 탈출 후 콜트는 더욱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자동차를 훔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로 값비싼 물건들을 구매하며 여유롭게 도망 다녔습니다. 경찰은 그를 잡으려 애썼지만 콜트는 항상 한 발 앞서 움직였습니다.
그는 숲속에서의 생존 능력과 기지를 활용해 경찰의 포위망을 피해 다녔고 점점 더 전설적인 인물이 되어갔습니다. 하늘로의 도전 비행기 도둑이 되다. 그의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스케일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콜트는 어린 시절부터 품어왔던 꿈, 하늘을 나는 것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비행 매뉴얼을 훔쳐 밤새도록 공부했고 온라인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해 조종법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8년 11월 그는 한 공항의 경납고에 몰래 들어가 경비행기인 세스나를 훔쳤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단 한 번도 정식으로 조종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비행기를 이륙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날 하늘은 맑았으나 시속 80km의 바람이 불고 있던 터라 숙련된 비행사라면 경비행기로 쉽사리 비행하겠다는 생각조차 않을 상황이었는데도 콜트는 이륙해내고 맙니다. 그러나 그의 하늘로의 도전은 쉽지 않았습니다. GPS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방향을 잃고 결국 워싱턴주의 한 인디언 보호구역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는 여기서도 살아남아 비행기 내에 그의 흔적만 남긴 채 어디로 사라졌는지에 대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도주는 점점 더 영화 같은 전개를 보이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현상금 1만 달러. 미국 전역의 추적. 콜튼의 범죄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그의 행적은 점점 더 넓은 지역에 퍼져갔습니다. 그는 아이다호, 네바다, 플로리다까지 이동하며 여러 대의 비행기를 훔치고 자동차를 탈취했습니다. 그가 저지른 범죄만 100건이 넘을 정도로 그의 대담한 행위에 FBI와 경찰은 그를 체포하기 위해 1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게 됩니다. 이 즈음에 사람들은 콜튼에 대한 환상으로 그를 추종하는 팬이 생겨나면서 8만 5천 명가량이 모여들었으며 그를 천재로 여겨 경찰에게 잡히지 않기를 바라며 응원하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콜튼은 여전히 자유로웠지만 그를 체포하기 위해 좁혀오는 수사망을 피해 그는 쿠바로 도망가려다 실패하게 되고 결국 2010년 7월 바하마에서 마지막으로 훔친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체포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겨우 19살이었습니다. 나중에 콜튼의 지적 상태를 검사한 결과 일반적인 지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죠. 그의 체포는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이야기에 열광했습니다. 콜튼의 범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한 소년의 생존 본능과 대담한 모험으로 여겨졌습니다. 맨발 도둑의 마지막. 콜튼은 체포된 후 다양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에서는 9년 8개월을 구형했지만 콜튼의 반성문에서 콜튼이 매우 어린 시절부터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불우했던 어린 시절의 충격을 받은 판사는 6년 2개월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불우했던 어린 시절이 그의 범죄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참작할 만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판사는 그를 잡는데 사용되었던 비용과 그가 일으킨 피해에 대한 140만 달러를 지불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콜튼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인 20세기 폭스사와 계약하면서 그 금액을 어느 정도 지불하게 되었죠. 그의 범죄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이야기는 한 소년의 꿈과 생존 본능 그리고 복잡한 심리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콜튼은 징역을 모두 살고 나와서 이제는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조종사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세상은 쉽사리 그를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콜튼 해리스 무어. 그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한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남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복잡성과 인간의 가능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는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며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인 현대판 전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행 청소년 콜튼에 대해 들려드렸는데요. 흥미롭게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